네, 안녕하세요. 김원영 경비지도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청원경찰의 경비, 제복, 무기 부분을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청원경찰의 경비, 제복, 무기 부분 기출 데이터 분석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청원경찰의 경비, 제복, 무기입니다. 무부는 최근 6개년간 총 26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특히 작년 2018년 제20회 시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만 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청원경찰법 총 문제가 13문제인데 그 중에서 5문제가 제3장 청원경찰의 경비, 제복, 무기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이 제3장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청원경찰법에서 몸통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또 그만큼 기출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꼼꼼하고도 세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경찰의 경비. 1. 청원경찰의 경비의 부담. 청원주의 경비 부담. 청원주는 다음의 청원경찰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2. 청원경찰의 피복비. 3. 청원경찰의 교육비. 4. 보상금 및 퇴직금. 다음 양가로 2. 청원경찰의 보수. 1. 위임 규정.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네, 이제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의 정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네, 그 다음에는 재직기간이 쭉 있죠. 우선 니은 먼저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니은,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네,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순경에 해당하는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고요. 그 다음에 재직기간이 15년 이상에서 23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장, 그 다음에 재직기간이 23년 이상에서 30년 미만인 경우에는 경사, 그 다음에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경위에 해당하는 보수를 감안하여 정합니다. 네, 그래서 경위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막아놓질 않았죠. 네, 30년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같이 보시면서 내용을 이해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 봉급과 수당, 기업,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부록에서 별표 1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니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 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음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1. 부담기준액의 정함. 기업 고시권자, 청원주의 봉급, 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과 청원경찰의 피복비 및 교육비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네, 청원주의 봉급 수당의 최저부담 기준액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 수당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음, 니은, 고시의 시기.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 기준액 및 부담기준액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의 것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시할 수 있다. 다음 2. 봉급과 수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 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된 최저부담 기준액이 배치된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4.
보수 산정 시의 경력의 인정. 1. 인정되는 경력.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 네, 이 부분은 여러분 화면 한 번 보시면서 핵심 키워드 문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산정 시의 경력의 인정의 핵심 두 문자 키워드는 청경, 군의, 수상입니다. 네, 청경, 군의, 수상. 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청원경찰의 청경해서 청경이고요. 니은,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디귿, 수위, 경비원, 감시원 또는 그 밖의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수위, 경비원, 감시원 또는 그 밖의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인데요. 여기서는 수위할 때 숫자로 하겠습니다. 리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상근할 때 상자입니다. 해서 핵심 두 문자 키워드는 청경, 군의, 수상입니다. 네, 이 부분은 스토리로 외우면은 청경 이라는 그 어떤 군이 있어요. 읍면리 이런 시 있잖아요. 그래서 청경군의 수상, 상을 받은 거죠. 청경군에서. 그래서 청경군의 수상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청경, 군의, 군의 의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수상 따로따로 외우셔도 됩니다. 네, 구분만 잘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쉽게 외우셔서 문제 나오면은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 승급기관 등 규정의 준용. 기억,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관 승급기관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니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관 승급기간 및 승급액은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며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을 때에는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음 양가로 3. 청원경찰 경비의 지급방법. 1. 위임규정. 청원경찰 경비의 지급방법 또는 납부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네, 행정안전부령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급방법 및 납부방법. 청원경찰 경비의 지급방법 및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봉급과 수당.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의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 이래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2. 피복. 피복은 청원주가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별표 2에 따른 정기지급일 또는 신규 배치 시에 청원경찰에게 현품으로 지급한다. 네, 여기서 피복에 있는 청원경찰 급여품 표를 한번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여러분 딱 보시면 또 막 가슴이 답답하고 깝깝하시죠? 네, 이렇게 좀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빡빡한 부분은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자주 반복하시면서 공부하시고 회독수를 늘려가시면서 머리에 조금 익히시는 그런 방법이 제일 낫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공부를 했던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내용들은 근무복, 하복 동복과 성하복, 외투방한복 또는 점퍼, 기동화 또는 단화, 비옷 종목, 기동복, 기동복, 방한화, 장갑, 호루라기 이런 식으로 있고, 사용 기간도 있고 정기지급일이 있는데요. 수량은 다 하나씩이니까 이거는 그렇다 치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공부를 했던 방법은 역시 같은 것끼리 조금 묶어서 공통된 거를 엮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신체를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맨 머리에 쓰는 게 모자죠. 모자를 먼저 했습니다. 모자는 정기입니다. 네, 정기. 무슨 말이냐? 모자는 여기 있는 정모, 그 다음에 기동모 할 때 모자죠.
정모, 기동모 할 때 정자, 기자 해서 모자는 정기, 저는 신체를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머리에는 모자는 정기. 네, 다음은 어디입니까? 모자 다음에는 상의죠. 상의를 할 때는 근성외비기 이렇게 했습니다. 근성외비기. 뭐 스토리로 외우면은 근성외에는 나는 비기가 따로 또 있다. 비장의 무기가 있다. 근성외에 비기가 있다. 그래서 근성외비기 이렇게도 외울 수 있는데요. 근성외비기가 무엇이냐? 근은 두 번이 들어갑니다. 근무복 할 때 근인데요. 근무복은 하복과 동복이 있죠. 그래서 근성외비기에서 근은 위에다가 조그맣게 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무복, 하복, 동복, 그 다음에 성은 성하복, 외는 외투, 방한복 또는 점퍼에서 외투 할 때 외자입니다. 그래서 근성외, 그 다음에 비기가 있죠. 비는 비옷, 비옷이 요즘 일체형이 많지만 그래도 상의에서 걸치는 거니까 비옷, 그 다음에 기는 기동복, 그래서 근무복, 하복, 동복, 성하복, 외투, 방한복 또는 점퍼에서 외투, 비옷, 기동복 해서 근성외, 비기가 상의입니다. 그 다음에는 약간 기타 그런 느낌인데요. 호장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호장. 이게 뭐냐? 여기 보시면은 호루라기가 있죠. 그리고 장갑이 있습니다. 상의에서 이제 위아래로 잠깐 조금씩 떨어져 있는 건데 입으로 부는 게 호루라기, 그 다음에 장갑, 손에 끼는 게 장갑이죠. 상의, 근성외 비기 한 다음에는 호장 이렇게 정기, 근성외 비기, 호장 이렇게 해서 호루라기와 장갑을 공부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의, 뭐 기타 한 다음에는 신발이 있습니다. 신발은 단방으로 외웠습니다. 단방에 외웠습니다. 단방에. 네, 단방에. 그래서 단방이 뭐냐? 단은 단화 또는 기동화, 기동화 또는 단화인데 단자에 초점을 두었고요. 방은 방한화. 네, 그래서 신발은 단방에 배웠다. 그래서 이 급여품 표를 이제 핵심 두 문자 키워드로 정리하면은 머리부터 갈게요. 정기, 근성외 비기, 호장, 단방에 외웠다.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은 이 문제가 혹시라도 나왔을 경우에 이 핵심 두 문자 키워드를 가지고 사용기간과 정보제급을 여러분 머리에 조금 눈에 익히신 다음에 혹시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를 공부 안 하고 이제 귀찮아서 때로는 힘들어서 조금 공부를 소홀히 하셨던 분들은 와, 이 문제 나오면은 혹시라도 나온다면은 막 당황해서 열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이 핵심 두 문자 키워드를 이용해서 그리고 공부했던 기억을 살려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험은 한 문제 사이에 수백 명, 많게는 1000명 훨씬 넘게 많이 있죠. 그런 경쟁자들을 제치고 여러분들이 합격에 한 발 더 다가가시게 될 겁니다. 네, 이런 부분 통으로 외우기는 힘드니까 이렇게 핵심 두 문자 키워드 이용해서 암기의 부담을 조금 덜고 이렇게 한 문제 더 맞춰가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3. 교육비.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에 입교 3일 전에 해당 경찰 교육기관에 낸다. 네, 다음 2. 보상금 및 퇴직금. 양가로 1. 보상금. 1. 지급사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2. 직무상의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재원의 마련. 청원주는 보상금의 지급을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양가로 2. 퇴직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정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국가법령센터에서 이게 무엇을 정한 건지 확인을 해봤는데 조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 법령이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도 국가법령센터에서 확인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